신용환의 5분 인문학.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황금 마스크. 갖고 싶나요? 썰렁한 건 저도 알고 있고요. 신화와 관련된 또 고고학과 관련된 흥미로운 얘기를 한번 얘기하고 싶었어요. 제가 이제 학창 시절, 대학을 다닐 때 시절에는 역사를 전공하거나 이러면 대학교 1학년 때 서양 고대사 교수님들이 해주는 얘기죠. 그걸 들으면서 우리가 환상에 빠지게 되고 막 이런 어떤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 그 이야기 때 들었던 이야기가 좀 얘기를 접목해 봤어요. 신화와 사실. 신화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사실과 좀 관련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9세기 초반은 근대 학문의 비약적인 발전기예요. 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단순하게 근대 학문만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프랑스에서는 7월 혁명, 2월 혁명, 그리고 이제 그의 영향을 받아서 오스트리아 3월 혁명, 벨기에 혁명, 영국에서는 차티스트 운동 같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세계의 기초가 유럽에서 19세기 때 다 완성이 돼요. 바로 그 시대 때 학문도 비약적으로 변화를 하게 됩니다. 이성의 시대가 되게 되는 거죠. 완벽하게 신앙을 이성이 대체를 해요. 그래서 종교라는 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건 기독교인데, 기독교라는 것은 기껏 해봤자 사적 종교, 개인의 취향의 구석으로 싹 들어가 버리게 됩니다. 두 번째, 이념의 시대가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데올로기의 시대. 대표적인 게 그러니까 마르크스의 사회주의를 얘기할 수 있겠죠. 사회주의 말고도 아나코 신디칼리즘이라든지 각종 어떤 이념들이 나오면서 이념에 의한 새로운 사회 설계 같은 것들이 일반화가 되죠.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중세를 지켜왔었던 어떤 교회, 또 교회법 이런 것들이 싹 다 또 그냥 이렇게 사적 취향, 기껏 해봤자 예배를 드리거나 찬양을 하는 이런 어떤 개인의 어떤 취향 정도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학문은 사실은 너무나 많은 발전이 있어서 제가 다 얘기를 못하겠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실증성에 기초한다는 특징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사고나 논리에만 의존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확인해보고 판단해보고 정확성을 기하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학문과 완벽하게 좀 변화를 하게 되는데 꼭 비단 실증주의만이 아니라, 자, 거기서 이제 신화라는 게 화두가 돼요. 신화? 단군 신화 이런 게 될 수 있겠지. 이제 우리한테 단군 신화하고 이제 그들한테는 그리스 로마 신화인데 19세기는 어떻게 봤냐? 신화 이꼬르 허구라는 거, 허구. 거짓말이라는 거죠.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화는 글쎄 의미 분석 정도는 좀 해볼 수 있지 모르겠지만 이건 기본적으로 사실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게 당시의 어떤 입장이었어요. 그렇게 19세기 전반기에 학문적 흐름이 쫙 가고 있었는데 누가 나오냐? 슐리만이라는 독특한 존재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사업에 성공한 독일의 고고학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고학자로서 유명해지는, 거의 최초의 고고학자 이렇게 불릴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위치를 갖고 있지만 원래 개인적으로는 사업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성취를 거뒀던 사람인데, 그가 이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전에 그에게 어떤 인생의 특징이 있었냐? 8살 때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와 일리아드, 특히 이제 일리아드를 읽으면서 둘 다 이제 굉장히 감명을 받는데, 그냥 감명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 사실이다, 이게 무슨 뻥이냐, 이건 진짜 있었던 사실이다 라고 그냥 믿어버려요. 그리고 사업을 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번 다음에 자기 어떤 피터팬의 꿈이죠. 어린 시절 바로 봤던 그 유적지를 내가 찾아내고 말겠다 합니다. 당시에는, 왜냐면 당시에 통념이라는 건 신화는 허구잖아요. 그러니까 호메로스 혹은 호모라고 불리는 그 시인이 쓴 재밌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트로이, 아가멤논, 미케네 다 있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당시의 통념, 또 당시의 고고학적 과정들이나 연구 방법을 어느 정도 좀 무시하면서 막강한 자금을 쏟아부어서 트로이로 추정되는 지역, 그 신화를 찾아가는 거죠. 일리아드 내용을 쭉 찾아가서 막 파고 들어갑니다. 땅을 막 파요. 그래서 놀랍게도 그러니까 트로이 목마루 되게 유명하죠. 그렇죠? 트로이 어떤 전쟁이 있었던 바로 그 유적지를 발견해내게 되고, 그 발견한 유적지 내에서 여러 가지 아주 중요한 유물들 같은 것들을 많이 이제 발굴하게 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다시 그리스 본토로 와서 미케네 문명을 뒤져서 미케네 문명 지역도 정확하게 발굴해냅니다. 그때 이제 되게 유명한 게 이 성문이라고 이렇게 사자상 2개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신화를 읽어보면 뭐가 나오냐면, 어느 문을 지나면 그 문 위에 사자 2마리가 이제 지키면서 사람을 잡아먹는다라든지 정의를 판단하고 이런 어떤,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자처럼 묘사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가보니까 살아있는 사자는 아닌데 아주 독특한 건축 양식으로 그 입구에 딱 사자상 2개가 있는 게 그대로 입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너무너무 충격적인 거죠. 그 전까지 뻥이라고 믿었는데 뻥이라고 믿는 문서를 갖고 뒤져보니까 여하간 유적지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유적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물론 최근에 와서는 이게 그 발굴 내용이 좀 틀렸고 다른 지층에 있는 것이 트로이 유적지다 등등등의 여러 변동사항들은 있어요. 하지만 그러니까 신화를 허구로 믿었었던 때, 고고학 초기 때 슐리만은 입증을 해내게 됐다는 데서 굉장히 큰 의의를 갖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게 누구냐? 에반지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에번스, 이렇게 아사 에번스라 불리는 존재인데 영국의 고고학자예요. 그는 또 뭘 발굴하냐? 통상적으로 또 신화를 통해서 알고 있는 크레타 문명을 발굴해내요.
특히 크레타 문명지에 뭐가 되게 유명하냐? 미노타우루스라고 아마 아실 거예요. 그 황소 모양의 괴물을 해서 이렇게 미로의 궁전 속에 들어가서 사람 이렇게 넣어주면 막 잡아먹고, 그런 다음에 그래서 이제 어떤 공주가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실끈을 던져줘서 그걸 이렇게 동물을 죽인 다음에 이렇게 따라 나갔다는, 대충 생각나시죠? 그렇죠? 바로 그 미노스 궁전 지하의 미궁을 발굴해내요. 아주 충격적인 사실이었죠. 그러니까 역시 또 이것도 신화를 어느 정도는 사실로 받아들이고 신화의 근거에서 고고학적으로 노력했기 때문에 엄청난 업적이 나온 거예요. 특히 이제 아사 에반스의 업적은 이게 굉장히 두꺼운 분량으로 연구가 돼서 거의 뭐 크레타 문명 전체를 발굴해내고, 그 발굴에 기초해서 지금도 이 발굴 작업이 이어지고 있어요. 가서 보면 이제 관광지에서 구경을 할 수 있는데, 자, 최종적 결정 지어볼게요. 신화, 완벽한 사실은 아니에요. 누가 봐도 아니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현재는 신화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이 거의 상식적인 차원이고, 아마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거 기억하신다면 그 뭐 단군 신화 같은 거 분석하는 것들도 다 이런 신화학 혹은 해석학에 근거해서 분석된 내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마지막 말은 뭐냐? 통념이라는 건 충분히 깨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이라고 믿는 것, 당연하다고 믿는 것들이 사실은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파괴되고 발굴돼서 새로운 상식이 만들어졌다. 그곳에 낭만적인 고고학자 슐리만과 에번스가 있었다는 걸 대학교 때 교수님이 저한테 굉장히 흥미롭게 얘기했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땅파는 체질이 아니어서 그 길을 가지는 않았지만 제 선배님께서 그런 것에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아서 하남시나 뭐 이렇게 풍납토성 같은 백제 유물을 캐면서 거의 뭐 이렇게 노무자와 같은 생활을 막 하고 계십니다. 여하간 뭐 지금도 해독되지 않은 유물들, 발굴되지 않은 유물들, 해독되지 않은 문서들 되게 많거든요. 하나만 해결하더라도 엄청난 어떤 세계적 대학자가 될 수 있습니다. 뭐 꼭 이렇게 우리가 빡빡하게 막 직장인 뭐 이런 걸로 살 필요 있을까요? 그 길 한번 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슐리만과 에번스를 비롯한 여러 가지 재미있는 고고학 이야기들,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